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매출 채권은 2개월치, 재고 자산은 한 3개월치 정도가 쌓여 있었어요. 워킹 캐피탈이 슬림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워킹 캐피탈이 슬림하면 현금이 잘 돕니다. 현금이 잘 창출이 되게 돼요. 왜냐? 매출 채권과 재고에 돈이 안 묶여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매출 채권과 재고에 돈이 많이 묶여 있다. 그러면 현금이 안 돌겠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캐시 앤 캐시 이퀴발런트, 이게 현금을 나타내고, 마켓터블 서큐리티, 이게 국공채를 나타내는데 거의 현금과 다름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한번 살펴봤을 때 2024년에 굉장히 크게 늘었죠. 현금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현금 흐름표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금 흐름표 중에서도 Operating Activity,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봐야겠죠. 2024년에 현금 흐름이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재무상태표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총 자산이 얼마죠? 657억 정도가 돼요. 엔비디아의 자산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캐시와 마켓터블 서큐리티의 비중은 40%, 그리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리고 인벤토리, 이 워킹 캐피탈, 운전 자본의 비중이 23%, 프로퍼티 앤 이퀴먼트, 유형 자산의 비중이 6%, 굿윌, 영업권의 비중이 7%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의 자산 중에 그나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들의 내역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한번 봤을 때 캐시가 40%라 그랬죠. 일반적인 이제 미국 기업의 이제 현금의 비중은 한 20% 정도가 돼요. 근데 40%라는 건 굉장히 엔비디아가 창출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운전 자본은 굉장히 슬림하게 가져가고 있고, 유형 자산은 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엔비디아가 뭐 장치 산업이나 뭐 제조업 이런 데에 힘을 쓰기보다는 굿윌, 뭐죠? 영업권이죠. 돈 되는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유형 자산이 6% 차지를 했는데 6%는 굉장히 이제 낮은 수치죠. 유형 자산의 이제 비중이 낮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엔비디아는 외주를 많이 준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직접 제조하거나 힘을 들이지는 않고 외주를 맡겨서 이제 그것을 사온다 라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굿윌, 영업권이 7%라는 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엔비디아가 이제 현금이 많죠. 현금이 많으니까 돈 되는 기업들은 이제 자신들이 직접 사서 인수를 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자금 조달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금 조달 방식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조달은 바로 이 Financing Activity, 기업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나오겠죠. Issuance of Debt, 차입금을 조달했다는 말이죠. 차입금을 조달한 금액이 2022년 기준으로 이때 한 번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세계 연도 중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딱히 한 활동은 없어 보여요. 2022년에 금융 부채를 한번 조달을 했고, 2023, 2024년도에는 금융 부채를 조달한 이력은 없습니다. 기업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죠? 납입 자본, 주주의 투자금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살펴보시면 유상 증자를 한 내용도 없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이익 잉여금, 즉 기업 내부에서 창출한 현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즉 굉장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차입금 관련 내용을 한번 이어가 봤을 때 재무상태표를 한번 봐봅시다.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부채 부분에 숏텀은 단기 차입금, 롱텀은 장기 차입금을 나타내는 거겠죠. 롱텀 오퍼레이팅 리스 라이어빌티, 이건 리스 부채예요. 기업이 이제 갚아야 할 돈이라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세 개를 더해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8억 정도가 나왔어요. 저희가 데트 에비타라는 비율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무디스나 S&P가 기업의 신용 등급을 산정할 때 차입금을 기업의 몇 년치의 영업 활동을 통해 갚을 수 있느냐, 능력을 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2024년의 차입금, 이 세 가지
지표를 합이 108억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8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108억을 280억으로 나눕니다. 이게 바로 데트에비타라는 비율인데 2024년에 0.4가 나왔었는데 보통 데트에비타 비율이 3보다 작으면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0.4라는 건 무엇이죠?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2024년에 매출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현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데트에비타 비율이 0.4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2023년에는 어땠느냐 보니까 그때도 2.1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하니 그 전에도 이제 재무적 안정성은 괜찮은 기업이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PD님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미국 기업들은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 비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무엇이냐?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있죠. KPEX. 기업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지출들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빼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 잉여 현금 흐름으로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2024년에 280억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투자 관련 지출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투자 관련 지출을 하고 그 남은 금액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는데 자사주 매입이 뭐냐면 여기 Payment related to repurchases of common stock 있죠. 이게 바로 자사주 매입을 의미해요. 자사주 매입을 2024년도에 280억 중에 95억을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대략적으로 34% 정도가 나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에서 자사주 매입을 34%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자사주 매입에 활용했다는 말이죠. 그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큰 것도 있겠지만 투자 활동으로 인한 지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회장님, 보통 기업에서는 잉여금이 있으면 주주한테 배당을 준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왜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주주한테 환원이 된다고 말하신 거예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당 가치는 늘어나게 되겠죠.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가치 또한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죠.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자사주 매입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도 이제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